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모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5월 1일 날, 이걸 내가 5월 1일 자정에 찍는 거니까 오늘 청와대 인선이 발표됐죠. 뭐 그런 대로 무난해요. 그런 대로 무난하고, 한미 동맹 강화죠. 그죠?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했던 대중, 대북의 굴종외교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이죠. 한미동맹이 강하고 일본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특징 지어지는데요. 그게 김성한이하고 김태효 안보실장하고 뭐 그런 것만 이야기되는 거고 다른 거는 크게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건 크게 볼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보다 낫다. 내각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19명의 도적들이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회 기득층에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기득층 0.1%가 해쳐먹고 그렇게 출세하는 방법입니다. 그거 없애야 돼요. 근데 뭐 청와대 인선 참모들은 윤석열이 꼴린 대로 하면 되고 또 청문회 과정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했다 하는 거죠. 말씀드리기 전에 솔직히 문재인 때는 내각보다 청와대가 더 중요했죠. 청와대의 하명기관이 내각이었고 근데 윤석열은 그것을 탈피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 총리를 부여하며 책임 내각을 갖다가 부여하고 진행하겠다. 청와대는 간섭 않겠다 이러는데 개소리. 억가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을 억가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강한 그립을 더 잡아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은 정치에 대해서 문외하기 때문에 문외한 정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청와대 그립을 더 강하게 잡아나갈 것이고 내각의 통솔력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조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죠. 윤석열의 한마디도 못하는 윤석열 사당화가 된 게 바로 국힘이죠. 그럼 공무원 체계에서 대통령이 공무원의 수장인데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거나 그죠? 대통령에 따르지 않는 더 바짝 엎드리면서 대통령의 말을 따르는 내각이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책임 총리냐 책임 내각이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쇼인데 제왕적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뽑지 않고 대통령이 지 맘대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청와대 이전을 용산으로 하면서 이거 말이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5년 내내 윤석열이 발목을 잡을 것이고 국민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나오는 거 보면 기가 차고 혀를 껄껄 찰 일이 나오고 있죠. 쉽게 말해서 5월 10일 날 해외 그 외빈 만찬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한다 그러죠. 영빈관에서 하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없다면은 우리가 영빈관이나 또는 해외 사절들을 영접하는 곳이 없다면은 하는 거 맞죠? 핵심 키포인트가 뭐예요? 그 좋은 청와대 영빈관을 놔두고 왜 돈을 들여가면서 신라호텔로 가느냐? 그게 국민이 묻는 거예요. 청와대에 하루도 기어 들어가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 키포인트인데 지금 언론들에서 다루는 것은 청와대에 그 대통령 취임식 만찬 비용이 33억을 드니 이재명이가 그거 했다면 40억을 든다고 해놨다느니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왜 영빈관 놔두고 사설 기간인 신라호텔로 가느냐? 왜 거기서 33억을 쓰느냐?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33억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왜 있는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고 더 좋고 더 넓고 더 국격이 올라가는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고 장충동 구수계가 있는 신라호텔 영빈관을 쓰느냐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은데 박준선이라는 놈이나
조중동이나 하는 소리가 아니 뭐 33억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예산 배정한 건데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해외 그 외빈들을 갖다가 나르려면은 벤츠를 60여 대를 갖다가 그 벤츠 6기통을 뽑겠죠. 600cc를 벤츠 6기통을 또 한 60여 대를 갖다가 렌트해야 된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게 뭐예요? 응? 취임식하고 청와대 꽃장 들어가는데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요? 5월 10일 0시를 기해서 처음에 5월 10일 0시를 기해서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겠다. 청와대 개방은 어느 정도 돼 있고 북한산 북한산 남쪽 그 등산로는 문재인이가 개방했고 그거는 또 윤석열이가 못 주워 먹었고 그럼 청와대 개방만 남았는데 하루에 3만 9천 명씩만 받는다. 그럼 한 달에만 한 120만 명 받고 1년이면 한 1,500만 명 받겠죠. 과연 여러분 1,500만 명이 갈까요? 청와대 못 가봐서 죽은 귀신들이 있나 우리나라에? 그리고 청와대 예약 인원이 벌써 120만 명이 넘었다. 이런 거나 언론 플레이하고 있으니 국민의 반 이상은 누가 청와대를 갖다가 70년의 대한민국 역사와 영역이 쌓였고 오만 자료와 전략 전술이 쌓인 청와대를 헌시점 버리지 하느냐. 국민은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 공간을 네가 왜 들어가 거기를? 처음에는 뭐 육참 총장을 쓴다고 30 몇 억인가 25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수립으로 리모델링으로. 그런데 그 물이 새가지고 그 리모델링 하려면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외교 공간으로 간다. 외교 공간이 청와대 숙소보다 훨씬 크죠? 그죠? 그 외교 공간을 김건희가 가서 낙점을 하고 그건 팩트예요. 팩트. 낙점을 하고 또 수리하는데 또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럼 뭐하러 그걸 가느냐? 청와대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 핵심은 놔두고 그냥 계속해서 부차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만찬 문제, 윤석열 부부 숙소 문제. 왜 너희가 그 외교 공간을 뺐니? 육참 총장 들어간다 했으면 거기 들어가던가. 육참 총장은 비어 있으니, 그죠? 육참 총장이 다 계령대로 가 있으니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왕적 대통령제고 소통이 없고 불통으로 들어가며 윤석열이가 모든 그립을 잡고 강력하게 통치를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소통은 불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바로 그 청와대 인선 2실 5수석이 발표됐죠. 뭐 옛날에 3실 뭐 6실수석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민정수석은 한 폐기됐죠. 민정수석이 폐기됐는데 민정비서관은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인사 문제는 경찰과 검찰에 넘기겠다. 그건 더한 거죠. 더 안 좋은 거죠. 그럼 우리도 미국과 같이 인사 자료들을 수십 년 싸서 인사 뱅크를 만들어서 국세청, 국정원, 경찰, 검찰 그런 걸 다 자료 모아가지고 거기서 뽑아 쓰든가. 그런데 거기를 뽑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벌써 그게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내각에 19명의 도적들이 나온 거고, 또 청와대 인선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봐요. 저는 보수주의자니까. 한미동맹의 강화와 복원, 그 다음 일본 관계의 개선,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뭐예요? 김성환이라는 자가 전 김성환 괜찮다고 봐요. MB 때부터 잘 봤어요. 근데 되게 강성이에요. MB나 김태효가. 김성환이가 하필이면 왜 윤석열 초등학교 친구냐 하는 거죠. 초등학교 동창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드려 맞는다고. 이 모든 것이 윤석열한테 꼽히게 돼 있고 윤석열한테 화살이 가는 거죠. 아무리 일을 잘해야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오는 게 뭐예요? 며칠 전에도 저도 방송을 했고 동아일보에서 깜짝 놀라게 청와대 인원을 500여 명에서 150여 명으로 3분의 1만 가동하고 3분의 2는 축소시키겠다는 거 나왔죠. 저도 그거 믿지 않았는데 그 오보라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경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 선거 기간에 청와대 인원과 조직을 3분의 1로 축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3분의 1 축소가 없어지고
민정수석만 없애고, 그죠? 또 이실 중에서 무슨 뭐죠? 안보실장이 있었고 정책실장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죠? 뭐 있었는데 하나만 없애고 그대로 청와대 인원을 500여 명을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그 윤석열이 하는 일이니까 장제원이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슬림하고 가겠다. 슬림하게. 청와대 슬림해졌다. 뭐가 슬림해졌어? 일실 없애고 민정수석만 없앤 게 슬림했어요? 그 밑에 다 있다는 거죠. 쇼라는 거죠. 응? 그럼 민정수석의 자리는 실제적으로 한동훈이가 가져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소와 집중을 하겠다. 무슨 축소가 됐어? 일실 없애버리고 일수석 없애버렸다가 축소가 됩니까? 집중을 하겠다. 무슨 집중이 돼? 집중은 되겠죠. 근데 청와대 인원은 그대로 남았다는 거죠. 응? 그리고 얘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축소와 집중을 하고 몸집을 줄이고 경제 안보는 청와대에서 총괄하겠다. 경제 안보는 청와대에서 총괄하겠다. 그리고 언론도 총괄하겠다. 인사사회수석이 지금 새로 신설이 됐다 그러죠. 그러면은 신설인가 뭐 확장인가 모르겠고 인사수석 사회수석이 있는데 통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 안보 인사사회 다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말하는 게 뭐냐 이거죠. 고고TV가 보수주의자지만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저도. 근데 하는 짓이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두드려 맞는 식으로 일단은 임기연금식으로 쇼만 한다는 것이죠.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선 경선 기간에 수석을 전부 다 폐지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되죠. 민정수석만 폐지했죠. 지하고 싸운 조국 그런 애들 민정수석 그것만 폐지하고 그 기능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 기능을 한동훈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원 감축도 없어졌죠. 그러면서 지금 어여보여 또 장재훈이가 또 국민들하고 싸우려고 변명을 해. 아니 어떻게 비서질 인원을 30%로 줄이겠냐. 그건 뭐 한 거 아니냐. 그냥 우리는 슬림화를 해서 적재적소로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했고 작고 강한 청와대를 만들겠다. 대통령실을 만들겠다. 뭐가 임마 슬림해서 똑같은데. 그리고요 또 하나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한 소리가 뭐죠? 청와대를 축소하고 수석을 폐지하고 민간위원회를 만들어서 양립체제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거 꽝이었네? 수석은 그대로 남겨놓고 민정수석은 없어지고 민간위원회는 출범도 하지 않고 아니 세상 교회에 저도 몇 번 비판을 했지만 그런 민간위원회를 가동하고 또 구동을 하려면은 문재인하고 다른 게 뭐야? 지금 문재인이가 뭐 300 몇 개인가 500 몇 개 민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나라를 작성해놨죠. 그죠? 문재인 옆에 청와대에 속한 위원회도 있고 각 부처에도 위원회도 있고 그거 싹 없애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놈아는 윤석열이라는 작자는 청와대 그 민간위원회를 해서 전문가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받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청와대가 왜 필요하며 대한민국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칭찬해줄 거 찾습니다. 고고TV도 윤석열이가. 그러나 보수주의가 망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 게 고고TV는 비판적인 것뿐이 안 보여요. 근데 김성환이나 김태희 같은 거 얘네가 MB의 실세였잖아요. MB의 외교정책을 총괄하고 쭉 물른 애들 아니에요. 그게 다시 대도한 거는 괜찮다고 봐요. 문재인의 문재인의 외교정책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